투자 세계에서요. 서로 정반대 철학을 가진 거물들이 한 회사에 같이 투자한다? 이거 진짜 보기 드문 일이죠. 한쪽은 세상을 바꿀 미래 기술에 다른 한쪽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현재 가치에 투자하잖아요. 그런데 이 둘이 딱 만나는 지점이 있다면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미래를 보는 혁신 투자자의 아이콘 캐시우드, 그리고 현재 가치를 꿰뚫는 투자의 현인 워렌 버핏. 이 둘의 마음을 동시에 사로잡은 회사는 대체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잠깐만 짚어볼게요.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는 이름 그대로 파괴적 혁신의 모든 걸 겁니다. 판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기술, 막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회사들을 좋아하죠. 반면에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우리 모두가 아는 가치 투자의 교과서예요. 아주 탄탄한 펀더멘털에 다른 경쟁자들이 절대 못 넘보는 경제적 해자를 가진 기업. 그래서 꾸준히 예측 가능한 이익을 내는 곳을 선호하죠. 정말 가는 길이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수수께끼의 정답은 바로 누홀딩스입니다. 우리한테는 누뱅크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하죠. 라틴 아메리카의 디지털 금융시장을 장악한 거인이에요. 지금부터 이 회사가 어떻게 이 두 명의 투자 대가를 모두 만족시켰는지 그 속을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혁신 투자자들이 왜 이 회사에 열광하는지, 누뱅크의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 스토리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걸 보시면 캐시우드가 왜 주목했는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숫자부터 한번 보세요. 무려 1억 2,700만 명.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웬만한 나라의 전체 인구랑 맞먹는 수준이에요. 2024년 3분기 기준으로 누뱅크를 쓰는 고객 숫자인데 이 엄청난 규모만 봐도 누뱅크가 이제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글로벌 디지털 은행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바로 성장 속도입니다. 2023년 딱 1년 동안 새로 가입한 고객이 2천만 명이 넘어요. 다른 핀테크 기업들이 사업 전체 기간 동안 모으기도 힘든 고객을 단 1년 만에 끌어모은 거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성장세가 꺾이는 게커녕 오히려 더 불이 붙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많은 고객들이 그냥 숫자만 늘리는 거냐? 아니죠. 이게 바로 돈으로 이어집니다. 2024년 3분기 딱 3개월 만에 벌어들인 매출이 42억 달러.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5조 원이 훌쩍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고객 수가 늘어나는 게 실제 재무 성과로 확실하게 연결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누뱅크는 한 곳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본진인 브라질에서는 이미 성인 인구 10명 중 6명을 고객으로 만들었고요. 이 성공 공식을 그대로 멕시코랑 콜롬비아에 이식하고 있어요. 라틴 아메리카 전역으로 그 영향력을 무섭게 넓혀가고 있는 거죠. 이런 성장의 동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미래를 향한 비전입니다. 창업자인 데이비드 벨레즈는 AI first가 되겠다고 선언했어요. 이게 그냥 AI 기술을 좀 활용하겠다는 수준이 아니고요. 아예 은행 운영의 심장부에 AI를 심어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금융 경험을 만들겠다는 포부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파괴적 혁신을 찾는 투자자들의 마음을 흔든 거죠. 자, 지금까지는 캐시우드가 왜 반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제 동전의 다른 면을 볼 차례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성장이 어떻게 수익으로 연결되는지, 가치 투자자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경제적 해자는 과연 어디에 숨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뱅크 수익성의 핵심 비밀은 바로 이 숫자 안에 있습니다. 0.90달러. 네, 1달러도 채 안 되죠. 우리 돈으로 1,000원 조금 넘는 돈인데 이게 활성 고객 한 명을 한 달 동안 서비스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이라는 겁니다. 지점을 운영하는 기존 은행들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초저비용 구조. 이것이야말로 누뱅크의 가장 강력한 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비현실적인 수준의 효율성이 가능할까요? 그 해답은 누뱅크가 처음부터 쌓아올린 기술적 기반에 있습니다. 바로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는 건데요. 아마 개발자가 아니시라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정해진 레시피대로만 딱딱 요리하는 것과 같아요. 중간에 마음대로 재료를 바꾸거나 순서를 뒤섞지 않으니까 결과물은 언제나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입니다. 데이터가 이리저리 꼬일 일이 없어서 오류가 날 확률을 극적으로 줄여주죠. 그럼 이게 비즈니스에 어떤 의미가 있냐고요? 엄청나죠. 코드에 문제가 생겨도 원인을 찾기가 쉬워지니까
개발 속도는 빨라지고 시스템은 훨씬 안정적이게 됩니다. 예측 불가능한 사고가 줄어드니까 안정적으로 새로운 기능들을 계속해서 그리고 아주 빠르게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뱅크는 바로 이 철학을 가지고 시스템 전체를 잘게 쪼갰습니다. 마치 레고 블록처럼 약 1000개의 작은 서비스, 이걸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수억 명의 고객이 한꺼번에 몰려와도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또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할 때도 블록 조립하듯이 빠르고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기술로 만든 아주 강력한 확장성입니다. 이런 운영 효율에 대한 집착은 정말 모든 곳에서 드러나요. 예를 들면 클라우드 비용 관리 같은 건데요. 이걸 자동화해서 필요할 때만 쓰는 온디맨드 지출 비중을 27.8%에서 12.9%로 그냥 절반 이상을 확 줄여버렸습니다. 사업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 비용을 최적화하려는 DNA가 회사 전체에 박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성장성과 효율성, 과연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비슷한 모델을 가진 미국의 다른 핀테크 기업과 한번 직접 비교를 해보면 확실하겠죠? 2026년 성장 추정치를 한번 보세요. 누뱅크는 매출과 순이익 양쪽 모두에서 미국의 경쟁사 데이브를 그냥 압도해버립니다. 특히 순이익 성장률을 보면요. 42.5% 대 8.0%. 이건 뭐 비교가 민망할 정도의 차이네요. 빠르게 성장하면서도 돈을 확실하게 벌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나스닥에 실린 한 투자 리서치 기관의 분석은 아주 명확합니다. 투자자들이 데이브를 가치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누뱅크의 폭발적인 성장세와 국경을 넘는 강력한 존재감은 훨씬 더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 한마디로 게임이 안 된다는 거죠. 평가는 이미 끝난 셈입니다. 자, 이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거의 다 맞춰졌습니다. 혁신이라는 관점과 가치라는 관점, 이 두 가지가 누뱅크라는 한 회사 안에서 어떻게 아름답게 공존하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해요. 버크셔 해서웨이의 투자는 사실 워렌 버핏 본인이 직접 했다기보다는 그의 후계자 중 한 명인 토드 콤스가 주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버크셔는 처음 투자한 이후에 지분을 일부 팔기도 했어요. 이야기의 전체적인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자, 이제 모든 그림이 선명하게 그려지시죠? 캐시우드는 라틴 아메리카라는 거대한 시장을 뒤흔드는 파괴적인 핀테크 리더라는 점, 그리고 AI를 향한 미래 비전에서 혁신을 본 겁니다. 반면에 버크셔 해서웨이가 처음에 주목했던 건 고객 한 명당 들어가는 믿을 수 없이 낮은 비용, 여기서 나오는 인상적인 단위 경제성, 그리고 기술로 단단하게 만든 강력한 해자에서 가치를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한 회사가 혁신 성장주와 우량 가치주의 매력을 둘 다 가진 정말 보기 드문 케이스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누뱅크가 보여준 이 효율적이고 기술 중심적이며 철저하게 고객에만 집중하는 모델이 과연 라틴 아메리카의 성공 사례로만 끝날까요? 아니면 이것이 전 세계 은행업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앞으로 누뱅크가 계속 써내려갈 역사 속에 있을 겁니다.